어지러움, 혹시 나이탕?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어지럼증 때문에 꽤나 마음 졸였던 한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획 돌리거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길을 걷다 휘청 중심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 이제 빈혈기가 있나 봐. 젊을 때부터 피가 모자라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늙으니 더 심해지네. 이제 늙어서 그래. 늙으면 원래 다 그런 거야. 맞아요. 저도 얼마 전까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갑도 훌쩍 넘기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곤 했죠. 특히 가끔씩 찾아오는 어지럼증은 늘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저도 단순한 노화 현상 또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괜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혼내실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지럼증이 단순한 나이 탓이나 흔히 생각하는 빈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건강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저처럼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어지럼증은 사실 종류가 아주 많고 원인도 정말 다양하다고 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피가 부족해서 머리가 띵한 느낌, 혹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는 발을 딛기가 불안해서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어지럼증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제각각 다른 원인과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지수 교수 연구팀은 어지럼증이 살면서 3명 중 1명은 꼭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흔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저 가볍게 여기거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미루곤 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니 저는 그동안 어지러움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사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다가는 혹시 모를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혹시 저처럼 어지럼증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오늘부터 제가 저의 솔직한 경험과 함께 전문가들이 알려준 최신 의학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휴식으로도 나아지는 가벼운 어지럼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각한 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현명한 시니어가 되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 이젠 똑똑하게 챙겨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 가장 흔한 몇 가지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 바로 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 귀는 소리를 듣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귀는 몸의 중심을 잡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이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느끼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석증이라는 질환이 뽑혔습니다. 무려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24%가 넘는다고 하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흔한 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이석증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귀 가장 안쪽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석이라는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머리를 움직일 때 이 이석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기울었는지 회전하는지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작은 돌멩이, 즉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이라는 곳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고리관은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이 이석이 액체 속에서 떠다니며 평형 감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신가요?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돌릴 때, 누웠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설 때, 아니면 허리를 굽혔다가 펴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말이에요. 세상이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갑자기 핑 돌고 주위 사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기에 그 아찔한 느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 때문에 구역질을 하거나 실제로 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보통 수십 초에서 길어도 1분 이내로 가라앉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석이 약해지거나 머리에 가벼운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비타민 D 부족 등이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다행히 이 이석증은 진단만 제대로 받으면 비교적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특정 자세를 취해서 이탈한 이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주시는데 이걸 한두 번 받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증상과 비슷한 어지럼증을 겪고 계시다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비인 후과를 찾아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 간단한 치료로 지긋지긋한 어지럼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흔한 어지럼증 원인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심리어지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어지럼 역시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원인입니다. 심리어지럼은 말 그대로 마음의 문제가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외로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혹은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로는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심리어지럼은 이석증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보다는 좀 더 만성적으로 몸이 붕 뜨는 것 같거나 발을 딛기가 불안하고 비틀거리는 느낌, 혹은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은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잠 못 자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은 분명히 건강한데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면서 어지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나? 생각했지만 그게 다 스트레스의 영향이었던 거죠. 어르신들, 이제 어떠세요? 어지럼증이 단순한 빈혈이나 늙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고 하니 동네 약국에서 파는 철분제나 보약을 사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석증이나 심리어지럼 같은 증상이 의심된다면 약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듣고 가장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야기, 바로 뇌와 관련된 어지럼증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어지럼증이 우리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빈혈이나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단순히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넘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같은 의료 정보에서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뇌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뇌졸중이라는 병은 다들 아시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 어지럼증, 두통, 오심, 그리고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있었던 50대 여성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분처럼 뇌졸중 발병 전에 이러한 증상들을 겪는 경우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고혈압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울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어지럼증이 다 뇌졸중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이른바 중추성 어지럼은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해요. 중추성 어지럼은 보통 어지러운 느낌이 덜 회전성이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뇌가 보내는 긴급 메시지이니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마비가 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얼굴의 한쪽이 찌릿하고 감각이 이상하거나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입니다.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갑자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경험해 본 적 없는 번개처럼 심한 두통이 느껴질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은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똑바로 걷기 어렵거나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에서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심한 두통, 언어장애, 시야장애, 한쪽 마비 등을 언급하며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뇌졸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고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지럽다고 무조건 빈혈 때문이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 관리의 시작이니까요. 이제는 제가 귀 문제로 생기는 또 다른 어지럼증, 메니에르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메니에르병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병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메니에르병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어휴, 정말 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줄은 몰랐네요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니에르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귀에서 삐하는 소리, 즉 이명이 들립니다. 둘째,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이석증처럼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셋째, 귀가 먹먹해지거나 잘 안 들리는 청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즉 이명, 어지럼증, 청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메니에르병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메니에르병은 귀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과 평형기관 내부의 내림프액이라는 액체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귀 안이 물로 가득 차서 압력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평형 감각과 청각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석증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됩니다. 보통 20분 이상, 길게는 24시간 이상 어지러울 수도 있다고 해요. 어지러움의 강도도 매우 심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고 구역질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은 이석증처럼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메니에르병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귀 안의 내림프액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짜게 먹는 습관은 메니에르병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짜고 매운 음식이 자꾸 당기지만 뇌와 귀 건강을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내림프액의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또는 저처럼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내림프액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커피나 술을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하는 데는
충분한 휴식과 일정한 생활 리듬이 필수적이죠. 이런 생활 습관들이 귀환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어지러움과 함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가 멍멍하고 잘 안 들리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석증처럼 간단한 치료로 금방 나을 수도 있지만 메니에르병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평형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시니어가 되어 어지럼증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직접 겪고 전문가들께 들은 정보를 정리하고 어지럼증을 똑똑하게 관리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저의 비법과 생활 습관들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러한 건강 습관들이 저의 어지럼증을 눈에 띄게 줄여주고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답니다. 첫째,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도 들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치매 위험을 최대 28%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치매 위험을 최대 28%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어지럼증 예방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죠.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안에서 TV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뇌 건강 식단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간식이나 짠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등푸른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뇌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요즘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따라 한다고 며느리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색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챙겨 먹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조미료 대신 자연 재료로 맛을 내려고 애쓰죠. 맛있는 건강 식단이야말로 어지럼증을 줄이고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비법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분 부족, 즉 탈수도 어지럼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 또한 마찬가지예요.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어지럼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해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과 뇌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저는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마시고 옆에 늘 물통을 두면서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넷째,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잠은 우리 뇌가 쉬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청소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거나 잠의 질이 나빠지면 뇌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어지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등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심리어지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걱정과 불안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어지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나면 그냥 넘길 수 없으실 겁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벼운 명상 아니면 저처럼 이웃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지럼증이 있다면 결코 자가 진단하지 마세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같은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관리의 첫걸음이자 어지럼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저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내가 혹시 물을 덜 마셨나? 오늘은 좀 피곤했나? 하면서 제 몸에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어지럼증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